네, 안녕하십니까. 제68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나머지 부분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현대사 그리고 종합문제 같이 복습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34분 보면요. 벌써 시간이 훌쩍 건너뛰어서 중일전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일전쟁은 1937년에 발발했죠. 네, 그 이후에 일제의 식민통치정책 하면 뭐 늘 나오는 게 인적 물적 자원 수탈이라든지 아니면 민족 말살정책 그런 것이 늘 답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역시 늘 잘 나오는 선지 5번 선지 국가총동원법 제정과 조선에서의 시행입니다. 네, 답을 쉽게 찾았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은 바로 중일전쟁 발발 다음에 1938년에 제정이 되었죠. 네, 나머지 선지 역시 일제강점기 때 사건들이긴 합니다만 다 시기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1번 치안유지법은 바로 제정된 게 1925년에 제정이 되었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25년에 제정이 되어서 쭉 일제강점기 끝날 때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선지 조선 태영령은 또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또 법령이죠. 네, 굉장히 조선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재판도 거치지 않고 태형을 가하는 야만적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3번 제1차 조선교육령인데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1차 조선교육령이 1911년 8월에 일단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일단 보통학교 교육연한을 4년, 뭐 지금 초등학교도 6년인데요. 4년 조선인에게는 정말 일단 통치하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만 시킨다는 그런 목적이죠. 예, 근데 일단 이 1차 조선교육령이 언제 제정이 되었는지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요. 일단 1차가 붙는 거로 봐서는 상당히 1930년대보다는 앞선 시기라는 그런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3번은 제껴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 참고해가지고 일단 1차 조선교육령, 즉 1911년에 반포된 제정된 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정말 조선인을 많이 차별해서 보통학교 교육연한을 4년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3.1운동 이후에 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1922년에 공포됐습니다만 2차에서는 보통학교 조선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2차 조선교육령 자료에 대한 것이요. 65회 시험 40번 자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제시대의 법령에 대한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차, 2차 조선교육령 시기 잘 구분해두고 또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번 선지 경성제국대학 설립. 자, 이거는 20년대 전반에 밀립대학 설립운동부터 시작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이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년이 2024년이니까 이제 내년이면 경성제국대학 설립 100주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2024년 한능검 시험에는 특히 경성제국대학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5번은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 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독립선언을 했고요. 이때가 고종장개식 계기로 했으니까 뭐 3.1운동이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겠는데 옳지 않은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1번 선지. 자, 3.1운동은 같은 해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죠. 이 동아시아사에 물론 잘 나옵니다만 1차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인들이 일본이 가져갔던 산둥만도 이권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만 연합국 열강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의세, 반군벌 그런 기치를 들고 오사운동이 일어났는데 역시 그것도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자, 2번 늘 나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계기가 됐고요. 3번은 전혀 엉뚱하게 나왔네요. 자,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 파견한 거 늘 짝으로 나오는 바로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연결되는 선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답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3.1운동이 4월달 들어서는 국외로도 확산돼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는 한인 자유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승만 서재필 등등이 이제 활약을 했고요. 5번 또 맨 처음엔 평화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일본이 그렇게 무력으로 탄압을 하니까 투쟁 사례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다음 36번 가겠습니다. 36번은 어떤 단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안창호와 양기탁 등이 중심 인물이고 특히 비밀결사고 또 다음에 태극석원 설립했다. 그럼 신민회죠. 네, 신민회에서 운영한 그 기업 같으면 태극석원 자기회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이 쇠퇴한 교육과 산업 개량. 그래서 교육과 관련돼서는 뭐 안창호의 대성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그렇게 잘 나오죠. 그리고 신민회 뜻이 바로 유신된 국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역시 신민회 딱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907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고요. 네, 일단 답을 찾아보면 결국 신민회가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 즉 1911년 테라우치 총독 암살 기도를 했다고 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105명을 구속시키거나 기소한 그 사건으로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와해 또는 해체, 1911년 얘기. 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1번 복벽주의, 왕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 복벽주의, 바로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임병찬이 1910년대 조직한 독립의금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13도 창의군, 이건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이죠. 네,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 정미의병이 또
13도 창의군으로 발전을 했고 또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3번 일제후 항무지 개관권 요구 저지. 이건 늘 나오는 보안회인데요. 1904년대죠. 자, 근데 항상 한능관 피함에도 보안회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자료에 나오거나 정답이 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고 항상 오답선지로 뭐 늘 나왔는데 금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고3 학생들 평가원에서의 수능시험 2024년 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아예 보안회가 독자적으로 자료가 나오고 정답으로 나온 그런 좀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번 선지. 근대 교육을 위해 배제학당. 자, 배제학당은 개신교 계열의 아펜젤러가 1885년에 설립을 했죠. 네, 37번 가겠습니다. 37번이 아니고 아까 37번은 그 덕숭 석조전 얘기하면서 대한제국 광무개혁 얘기했으니까 38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38번 윗줄근 회의에 대한 건데요. 2천만 민중, 뭐 국민적 대화합, 뭐 광복 대업, 뭐 독립완성,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회의라는 얘기인데, 뭐 3.1 운동으로서 정신적 통일은 이미 표명되었다. 근데 정신적으로는 통일됐는데 실제로는 사람들끼리는 잘 화합이 안 되고 많이 좀 대립이 심했다. 그런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대단결 힘써 도모하자. 바로 이 임시정부에서 1923년에 있었던 국민 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선지들 전부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활동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이게 국민대표회의란 것만 캐치했으면은 그 바로 창조파와 개조파의 노선 대립, 그래서 일종의 끝장 토론식으로 국민대표회의 했다는 거 답을 1번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선지들도 물론 임시정부에 대한 거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이 자료 내용하고 별로 부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1번 대일 선전 성명선대. 이건 차라리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순서가 그보다 앞서가지고 이거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할 것을 결정. 이것이 제일 앞서네요. 1919년 파리 강화회의가 1919년에 있었으니까 아까 전에도 중국 오사운동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인들이 일본이 가져간 산둥반도 이권 돌려달라고 한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곳에서 오사운동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파리 강화회의에 일단 김규식을 파견한 단체는 처음엔 신한청년단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김규식은 파리에서 또 임시정부의 대표로도 활동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 파리 강화회의 김규식 파견, 요거는 신한청년당하고도 관련되고 임시정부하고 다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국민대표회의가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순서가 이제 5번이네요. 바로 1940년 충칭에서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하는 한국광복군 조직이 됐고요. 그리고 똑같은 41년이긴 합니다만 조수왕 선생이 기초한 삼균주의 기초로 해서 건국강령이 41년 11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이제 41년 12월 8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습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12월 달 임시정부에서 대일 선전 성명서를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나열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당연히 파리 강화회의가 나오는 1919년이 제일 처음, 그리고 국민대표회의 23년, 그 다음이 한국광복군 조직은 40년, 그리고 건국강령 발표는 41년 11월, 또 대일 선전성명서 공표는 진주만 공습 이후 41년 12월, 그렇게 또 순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39번 밑줄근 이 계획인데요. 이 그림만 봐서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낯이 익습니다. 아마 조선 후기 때 왼쪽 분이 딱 상투만 틀고 있다면 조선 후기 때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 상품 작물 재배한다든지 그런 거 잘 나오는 그림인데, 이 왼쪽 분 상투만 싹 없애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이 계획 실제로 수리조합비 부담 커졌고요. 또 가뜩이나 지세도 부담되는데 개량 종자 구입비도 늘어나고, 쌀을 많이 생산하려고 이제 개량 종자를 많이 구입하라고 했는데 다 그거를 농민들이 부담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박서방은 소작농으로 전락을 했고, 또 쌀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쌀을 많이 생산하긴 했는데 그게 일본으로 많이 가져가니까 정작 조선 사람들이 먹을 쌀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만 먹고 있다는, 바로 이런 얘기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거 찾아보면 먼저 1번 독립협회 아무 관련이 없고요. 역시 2번 국채보상운동 아무 관련이 없죠. 그리고 3번 재정고문 메가따주도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1904년부터 5년까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와 있던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 하는 그런 얘기죠. 백동화를 대상으로 한 거. 그리고 4번 토지조사 사업. 요건 일제강점기이긴 합니다만 요건 1910년대 얘기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일제가 하게 된 게 일본이 이제 1차 대전에서 승전국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공업화, 산업화가 더욱 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농촌 인구들이 많이 도시로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쌀을 생산할 사람들은 부족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쌀값을 폭등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쌀값 폭등 문제, 또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식량을 많이 증산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네, 그 다음 40번 가겠습니다.
40번 가겠습니다. 네, 가 부대에 대한 설명. 자, 늘 나오는 일제강점기 때 무장투쟁 부대에 대한 얘기, 그런 문제네요. 네, 훈련 교본이 있는데요. 최회란 인물은 뭐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맨 아랫줄, 김좌진이 시위하는 바로 빈칸, 바로 북로군정서가 되겠습니다. 또 청산리 전투 1920년에 있었죠. 네, 근데 신흥강습소 얘기가 나옵니다만, 신흥무관학교, 신민을 계열해서 세웠습니다만, 뭐 그런 걸 묻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 북로군정서에 대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전자령 전투하면 바로, 한국 독립군이죠. 북만주 지역에서 즉 만주사변 이후에 북만주 지역에서 한중 연합작전으로 했고요. 또 한국 독립군을 이끈 분은 지청전 장군이었고, 또 2번 또 역시 남만주 지역에서는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고요. 또 중요 전투는 영등가 전투가 있었습니다. 1번, 2번 다 북독군정서 관계가 없고, 3번 동북항일연구도로 개편돼서 유격전 전개. 이거는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인데요. 물론 나중에 조국 광복회로 이름 바꾸긴 합니다만, 하여튼 동북한일연구도로 개편돼서 유격전 전개는 동북인민혁명군이 되겠습니다. 네, 61회 43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답은 4번이네요. 바로 북로군정서는 그 중광단, 그 중광단은 대종교 계열에서 조직한 단체죠. 그래서 중광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북로군정서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선지,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친 건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네, 늘 전형적으로 나오는 선지와 개념들 되겠습니다. 41번으로 갑니다. 41번은 어떤 운동에 대한 건데요. 1점짜리답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많이 차별받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런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바로 형평운동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1923년 경남 진주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형평운동. 그 단체는 조선형평사 주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형평운동도 1923년 금년이 딱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금년 들어와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선지. 대한매일신보 지원받은 건 아까 전에 그 39번에 2번 선지에 나왔던 국채보상운동 말하는 거죠. 그리고 3번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바로 20년대 전반에 있었던 물산창격운동이죠. 국산품 애용하자고 하는 거. 그리고 4번 순조는 인산이를 기한, 즉 장례식을 기한 대규모 시위는 60만세 운동이고요. 1926년. 그리고 5번 라징슨 석유회사,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만 바로 그 원산에서 그 영국인이 운영하던 라이징선이라는 석유회사에서 또 일본인 감독관이 한국인을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원산 총파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1929년이죠. 네, 42번 갑니다. 42번은 6.25 전쟁에 대한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50년 9월 28일에 서울 수복이 됐죠.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50년 9월 28일 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1번 이 방공포로 석방은요. 휴전협정이 상당히 오래 좀 뒤지분했습니다. 특히 포로들을 어떻게 송환할 것인가 견해가 많이 달라가지고 진척이 안 되고 있었는데 53년 6월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 반공포로들 같은 경우, 즉 공산당이 반대하는 포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북한군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석방을 한 거죠. 이때가 이제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한 달 전, 바로 53년 6월 달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은 요건 휴전협정 이후는 53년 10월이고요. 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한미 상호 방위조약 70주년이 된 해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흥남철수, 요거는 이제 국군하고 유엔군이 북쪽으로 많이 밀고 올라갔다가 중국군이 개입해가지고 철수하게 된 그런 단계죠. 50년 12월 달이었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서울 수복에 앞서가지고 먼저 메가더 장군이 지휘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한 다음에 이제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게 되죠. 인천 상륙작전은 50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 5번입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된 가운데 바로 부산에서 임시 수도 부산에서 발제 개헌안이 통과되었죠. 물론 발제 개헌안이라고 하는 게 뭐 여기저기 여러 개헌안을 짝이 있게 한 그런 뜻인데, 하여튼 일단 대통령 선거제도 관련돼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국회에서 그전 헌법까지는 초대 제헌헌법에서는 국회에서 선출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국회 의석 분포가 이승만의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했죠. 바로 그런 내용이 발제 개헌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정부의 통일정책인데요. 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성사, 바로 김대중 정부 2000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2002 한일 월드컵 4강 그런 얘기도 있네요. 자, 일단 김대중 정부 때 통일정책 찾아보면은 답은 4번입니다. 바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렇게 6월 15일 날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을 했죠. 2000년 김대중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답 찾았고 이제 나머지 선지들 보기 앞서서 일단 혹시 김대중 정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정책들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 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선지 같이 보면 일단 1번하고 2번 선지는 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통일 정책으로 잘 나오는 거죠. 남북 기본 합의서 서명이 있었고 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7사 남북 공동 성명은 바로 1972년이죠. 박정희 정부 때고요. 또 7사 남북 공동 성명 이후에 또 나오는 키워드가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거 잘 나오죠. 그리고 5번도 늘 잘 나옵니다. 바로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은 최초 실현. 이건 85년에 전두환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44번 갑니다. 44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뭐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대통령 탄신 경축식 뭐 그런 이승만 정부 때 행사가 이제 먼저 주어지면서 결국 요지는 키워드는 3.15 부정선거에 한 겁니다. 바로 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을 말하는 거죠. 네, 답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긴급조치 철폐. 긴급조치 얘기 나오면 이건 유신헌법 시대죠. 이 긴급조치 철폐 요구한 건 바로 76년에 있었던 3.1 민주구국선언이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인데요. 이것도 앞전에도 67회 49번에도 나온 적이 있었고 거의 뭐 한 회도 안 빠지고 지금 3.1 민주구국선언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바로 4.19 혁명 이후에 개헌이 되어서 바로 내각 책임제로 개헌됐죠. 그래서 장면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이 내각에 출범했습니다. 장면 내각.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3번 전남도청 얘기 나오고 시민군이 개헌군을 맞섰다고 바로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하는 것이고 또 4번 민주화를 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뭐 민주화 운동은 70년대도 있었고 80년대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이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이런 명칭의 운동은 73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73년 12월에 있었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아마 최초의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선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지금 헌법이죠. 그렇게 개헌이 이루어진 거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였죠. 네, 45번 가겠습니다. 45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 경제 상황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보겠습니다.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 시위 벌였다. 네, 일방적인 폐업에 항의해서 자 YH 무역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발 공장인데요. 일방적으로 폐업을 당하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김영삼 총재가 이끌고 있던 신민당사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농성했는데 거기에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그 노동자 한 분이 사망했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유신 정권 말기인 79년 8월달에 일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말기. 자, 하여튼 결국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 상황을 묻는 겁니다. 1번 금융실명제는 바로 93년 바로 김영삼 정부 첫 해에 실시가 된 거고요. 2번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자, 이것이 박정희 정부 때 1977년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0억 달러. 수출액 달성. 네. 3번. 개성공단에서 의료생산, 즉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서는 개성공단을 조성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고 실제 완공이 되어서 생산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가 되겠고요. 그리고 4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FTA인데요. 이것도 역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의 FTA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한미 FTA죠. 미국하고 한 거. 이것도 2007년입니다만 그에 앞서가지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최초의 FTA 자유무역협정은 바로 칠레와 체결한 겁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5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바로 3조라고 하죠. 이 3조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호황을 누렸을 때 바로 86년 87년 이때 전두환 정부 말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46번 갑니다. 네, 46번도 결국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회 모습을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회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야간 통행금지 해제했고 또 야간 통행금지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밤 12시부터 4시까지 통행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걸 전두환 정부 초기에 폐지를 했고요. 또 역시 82년, 83년에 차례로 프로야구, 프로축구 출범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전두환 정부 출범 초기에 삼천교육대라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고 이른바 불량배라고 불리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랬죠. 상당히 인권 침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전두환 정부 시기 사회 모습 찾아보면요. 뭐 일단 답은 4번입니다. 이때 보도지침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도 보면은 뭐 그렇게 헷갈릴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선지 금강산 관광 시작이라고 하는 게 98년 11월 달 김대중 정부 때인데요. 이것도 약간 주의할 점이 그 앞전에 66개 50번 1번 선지에도 금강산 관광 중에서 바닷길로 가는 것이 아니 육로 관광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정리해 보자면 처음 시작은
육로가 아니고 바닷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달에 바닷길 통해 가지고 이제 강원도 동해안에서 배가 출발해서 해로 관광부터 시작을 했고요. 육로 관광이 시작이 된 건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 들어서 육로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잘 구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2번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 자, 서울 올림픽을 유치한 거는 전두환 정부 초기 때 유치했습니다. 근데 대회 개최가 된 거는 88년 9월 달 노태우 정부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지금 서초동에 이제 삼풍 아파트 뒤에 이제 아주 높은 주상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원래 삼풍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붕괴 사고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있었고요. 자, 그리고 5번 선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호주제 폐지됐다. 바로 이거 2008년 1월 달입니다. 물론 그 당시 정부는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요. 이미 이때 그 전해 2007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죠. 그래서 2008년 2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하여튼 호주제 폐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주제 폐지 얘기 나온 건 앞전에 56회 46번 문제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같으면 가장이 호주가 되고 그래서 호적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호적부라는 명칭 안 쓰죠. 네,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네, 47번 보겠습니다. 네, 47번은 한국사 시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사진만 보더라도 이거 모양 여운형 선생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운형 선생에 대한 단독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66회, 67회 다 44번 문제로 나왔었네요. 네, 다 결국 여기 나오는 자료들, 뭐 선지들 다 그때 요 문제들 뭐 다 기출 문제만 공부했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호는 몽양이고요. 그다음에 상하이에서 신한 청년당 조직을 했고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고요. 45년 8월달, 즉 해방 직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했고요. 그 전신이 바로 조선건국동맹이죠. 네, 44년도에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했다가 해방 직후에 총독부로부터 행정권, 치안권 이양받아가지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확대 결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더 그 이후의 행적, 즉 여운형 선생의 행적인데 제가 여기 썼듯이 여운형 선생이 47년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네. 자,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1번 한국민주당 창당인데요. 한국민주당은 45년 9월달 역시 해방 직후긴 합니다. 뭐 국내에 있던 우익 인사들, 송진우, 김성수 등과 같은 우익 인사들이 조직한 정당이고요. 그리고 2번 50총선거는 48년이죠.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은 47년에 암살당했기 때문에 총선거 출마할 수가 없고요. 3번 단독정부 수립은 뒤에 정답은 결국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만 이렇게 좌우합작위원회 조직한 분이 단독정부 수립 주장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 단독정부 수립은 주로 이제 이승만의 정읍발언 그런 거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또 4번 조선혁명선언 작성. 이건 또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되었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것이고 결국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신한청년당에도 나오지만 이때도 이제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에 파견했다. 역시 같이 김규식 선생이 관련되어 있죠. 좌우합작위원회 조직했습니다. 46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6년에 좌우합작위원회 조직을 했고 여기서 또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발표를 했죠. 네, 48번 가겠습니다. 네, 48번은 종합문제인데요. 상당히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발굴된 결국 백제 때 자료일 텐데 삼국시대 사람들도 구구단을 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물어보는 거는 삼국시대 사람들이 학습 활동을 하긴 자 이것도 결국 아까 전에 조선시대 천문화 관측, 천상열대 분야지도가 나오면서 답은 조선시대 천문 관측과 관계없는 것, 즉 비격 진천대, 무기에 불려간 거 잘 골라내면 되는 것처럼 국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들도요, 실제로 삼국시대 이런 시대 이런 게 있냐 없냐 그런 걸 팩트를 의심하면 안 되고 삼국시대 때 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에서 고려 사냥 모습. 일단 내용 자체가 학습하고도 관련도 없고요. 특히 이 울주 대곡리 반구대에서 고려 사냥 모습 생긴 거는 또 신석기 시대 그림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또 보기 따라서는 이 고려 사냥 모습을 새긴 게 미술 학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건 삼국시대와 관련이 없고요. 2번 이재현이 왕건당이 원나라에 있는 거죠. 바로 또 역시 연결되는 고려왕이 충선왕이죠. 충선왕이 고려왕 그만두고 원나라 가서 망건당 세워가지고 또 이재현도 거기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죠. 일단 바로 이때 원나라 얘기만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원간섭기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삼국시대와 관련이 없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경당에서 책을 읽고 활속이 비었다. 바로 이거 고구려 때 그 교육기관이죠. 네, 고구려 때 사립교육기관으로 경당,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앞전에 고구려 때 관립교육기관으로 바로 소수림왕이 세웠던 태학 얘기가 8번에 1번 선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네, 하여튼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고구려 때 뭐 지방관직, 중앙관직도 이제 교육기관도 상당히 이번 시험 세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선지 독특한 회계 정리 방식인 사계 치부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 구구단 뭐 숫자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이제 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회계 정리 방식 사계 치부법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사계 치부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고려시대 때부터 개성 상인들이 만든 회계 정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런 방식이 고려 때만 쓴 것은 아니고 조선 말기까지 계속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요걸 이제 혹시 다른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연결하자면 아까 전에도 그 29번 문제에 개성이라고 한 도시에 관한 도시를 연결 고려를 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개성상인, 송상 그런 거 나올 때 또 같이 연결해서 사계 치부법으로 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40회 때 40몇 회 정도에 그때 상당히 오래전에 한능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고 그 이후엔 아마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기왕 나왔으니까 또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사계 치부법은 개성상인들의 회계 방식입니다. 그리고 5번 정예공주 묘지석에 뭐 실제로 유교 경전과 또 중국 역사서 내용이 인용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할 필요 없고 하여튼 정예공주 묘지석은 정예공주는 발해 문왕의 3대 문왕의 딸이죠. 역시 발해에 대한 거니까 삼국시대와 거리가 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시 삼국시대 사람들이 학습활동 거의 국어 문제 같이 삼국시대 것과 아닌 것만 잘 골라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49번 갑니다. 네, 49번도 도자기에 관한 또 통시적인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 다라 자료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맛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색깔이라든지 뭐 도자기 기법 같은 것만 잘 선지에 나와 있는 색깔이라든지 모양하고 대조해 보면은 뭐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가부터 보겠습니다. 테토와 유약이 모두 백색, 또 엘리자베스 2세가 아주 칭찬했다고 하는 거, 찬사본 했다고 하는 거 바로 이거 말 그대로 백자죠. 1번 이렇게 달랑아리 같은 백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옳고요. 특히 엘리자베스 2세가 99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 백자를 아주 굉장히 백자의 찬사를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나자료 보면 또 송나라 사신 즉 고려 때 만들어진 것이고 또 푸른 빛깔을 고려 있는 비색이라고 하는데 자 비색 자 바로 2번 선지 딱 색깔 보더라도 비색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비색 청자 오리 모양 연적이고요. 네, 다를 보겠습니다. 다는 이제 여기 분청삭인데 분청삭이 자 분청삭인데 색깔이 다가 이거 전혀 뭐 분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색깔만 보더라도 답은 3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도자기가 아니고 이거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가지 무늬가 그려진 톡입니다. 뭐 일종의 채도라고도 하고요. 약간 좀 황당한 그런 그림이 나왔죠. 네, 가지 무늬 톡이 청동기 유물 중에서 뭐 민무늬 톡이 그런 것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가지 무늬 톡이가 선지로 나온 건 뭐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고요.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초벌구이한 백자 위에 코발트 바로 또 예종 얘기 나오니까 또 관찰사 얘기 나오니까 조선 전기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거 백자 위에 코발트니까 청화백자입니다. 바로 4번 그대로 이 설명에 부합하는 모양이고요. 역시 마번도요. 역시 고려 사람들 또 비색의 자기의 영롱한 술을 놓은 방법 바로 이거 상감기법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상감청자 역시 5번 그대로 모양이 맞겠습니다. 네, 마지막 50번 가겠습니다. 50번 다음 사건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사실입니다. 즉 결과를 묻는 건데 자 바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바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그 사건을 묻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70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역시 그 이후에 바로 이때가 이 사건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노동운동이 더 활성화되고 촉발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요. 신한공사가 설립되어서 귀족재산, 이것도 뭐 종종 나오죠. 바로 해방 직후에 46년, 이 귀족재산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일본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조선 땅에 남겨놓고 간 재산 말하는 것이고, 그 귀족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한공사가 설립됐습니다. 46년 미 군정 때고요. 2번, 부산에서 조선방직이 총파업 사건이 발생했다. 자, 혹시 이 자료가 또 역시 노동운동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 조선방직 총파업 사건도 이 전태일 열사 분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이거 일제강점기 때 30년 1월달에 발생한 사건이고 특히 지역적으로 이 전태일 열사가 서울의 그 평화시장의 재단사로 일했던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이번 선지 조선방직 총파업 사건이라고 하는 게 혹시 박정희 정부 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도 지역적으로 너무 거리가 멉니다. 부산. 그리고 이름부터가 조선방직 그러면 왠지 일제강점기 때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역시 일제강점기 때 사건이고요. 부산에서 조선방직 총파업 사건. 근데 일제 때 총파업 하면은 원산 총파업이 주로 나오는데 이제 혹시 이렇게 부산에서 조선방직 나왔으니까 곧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된 거는 바로 62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4번 선지 미국에서 들여온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해서 300산업 요건 늘 항상 1950년대 아직 중화공업이 발달하기 전 경공업 시대에 바로 50년대
300산업 말하는 거죠. 네, 300가 아니고 세 가지 흰 재료 만든 거. 즉 여기 썼듯이 제분, 제당, 면바직. 즉 밀가루 가지고 제분, 그리고 설탕 가지고 제당, 또 면직물 가지고 면방직, 그런 흰색의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300산업 50년대를 상징하는 그런 또 경제정책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답은 결국 5번입니다. 이 전태일 열사가 바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셨고요. 그래서 이 분신 사건 이후에 평화시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 피복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답을 약간 함정 있지 않을까 의심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태일 열사가 청계 피복 노동조합원이 결성된 다음에 이런 분신을 하신 것이 아닌가 혹시 의심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선지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답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모두 봤고요. 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채널에서 한능검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2024년도에도 역시 저희 채널은 한능검 시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